시연화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연산자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증감연산자 어떻게 생겼었죠? 이게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 얘네의 기능은 각 해당하는 변수에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그쵸, 대입하는 것까지 수행해주는, 한 방에 다 해주는 연산자였죠. 그런데 얘가 특징이 있었어요. 변수의 앞에 분야 아니면 뒤에 분야에 따라서 기능이 달랐죠.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 a일 때 얘가 단독으로 사용된다면 그냥 a라고 하는 변수값에 더하기 1만 되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얘가 다른 연산자들과 같이 사용됐을 때, 예를 들어서 b는 a 플러스 플러스 혹은 b는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와 같이 사용됐죠. 한 줄에서. 이렇게 다른 연산자와 같이 사용될 때는 그 우선순위가 달랐죠. 이렇게 변수 뒤에 붙은 증감 연산자의 경우에는 다른 연산을 모두 수행하고 세미콜론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변수 앞에 붙은 증감 연산자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변수를 더하기 1 혹은 마이너스 1을 수행한 다음에 그 해당 값을 가지고 다른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a 값이 a와 b가 값이 달랐죠. 달랐지만 얘는 이미 플러스 플러스를 한 상태에서 그 값을 바로 b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동일했죠. a와 b 값이 동일했죠. 그래서 증감연산자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증감연산자 같이 그냥 한 방에 여러 기능을 하는 연산자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대입 연산자에서 좀 파생되어서 나오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인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 아니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봤더니 는은 대입 연산자인데 이 는 앞에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모듈러스 연산자가 각각 붙어 있어요.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데 대입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연산의 기능도 같이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이고요. b는 3이라고 할까요? 3이 있는데 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얘는 다시 줄였으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는 a 플러스 b, 얘랑 같은 문법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플러스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요. 대입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는 최종 결과물은 a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있는 a에다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하냐? 이 왼쪽에 있는 변수 또는 상수와 오른쪽에 있는 변수 또는 상수를 서로 이 앞에 있는 산술 연산자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왼쪽에 있는 a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 한 줄을 쓰려고 했더니 a도 2번 써야 되고 더하기도 써야 되고 는도 써야 되고 b도 써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얘를 일단 중복되는 a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얘를 하나로 합치고 는이 있어야 되는데 는을 더하기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printf로 각각 a와 b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방 설명한 대로
덧셈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빌드를 해보면 네, A는 13, B는 3 이렇게 결과 나온대요. B의 값은 변동이 없죠.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건드리지 않고 연산만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변동이 있는 애, 값의 변화가 있는 애는 A, 왼쪽에 있는 A만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헷갈리시니까 얘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인다 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셨겠죠? 그럼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는 B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식과 같을까요? A는 A에서 B를 뺀 값을 다시 A에다가 대입해줘 라고 하는 식과 똑같겠죠? 그러면 printf에서 똑같은 내용을 출력했을 때 A와 B의 값은 각각 몇이 나올까요? 그렇죠. A라고 하는 값에서 B만큼 3만큼 다시 뺀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A는 B, 그 다음에 A 모듈러스는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각 얘는 A라는 데에다가 A와 B를 곱한 값을 대입해줘. 얘는 A라는 변수에다가 A 나누기 B. 그런데 우리가 A와 B를 각각 int 상수로, int 변수로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누기가 아니라 몫을 알려줘 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듈러스. A는 A와 B를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A에다 넣어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출력했을 때 계속 B 값은 3으로 찍히겠지만 A가 연산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겠죠. 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산술 연산을 하고 대입하는 그 두 가지 동작을 한 번 하나의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복합 대입 연산은 이렇게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비트 연산이라든지 다른 연산자들과도 더해져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대입 연산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게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연산자들을 배우고 있어요.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아직 절반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연산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곱셈은 덧셈보다 먼저 계산해야 된다. 아니면 괄호에 있는 애들을 먼저 계산하고 괄호 밖에 있는 애들을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라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연산을 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언어에서도 그러한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식을 사용했을 때 얘를 우선순위 정해 놓지 않고 컴퓨터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런 간단한 식은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컴퓨터 컴파일러마다 각각 다른 값을 생성해내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정해져 있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위키에 있는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표로 한 1에서 15순위 정도까지 나열을 해서 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순위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가장 먼저 연산해야 될 연산자들이고 15번이 가장 낮은 거겠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연산자들도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괄호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들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건 수학에서 배웠던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줄로 넘어왔더니 우리가 배웠던 부호기호죠. 얘네 덧셈 뺄셈이 아니라 부호기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도 지금 곱셈이 아니라 다른 의미인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씩 넘어가 보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감연산자가 이렇게 나왔네요. 증감연산자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요. 물론 뒤에 분야, 앞에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히 앞에 붙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모듈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입 연산자, 금방 우리가 했던 복합 대입 연산자와 비슷한 모양의 것들이 나오는데 14번을 보시면 대입 연산자 는과 복합 대입 연산자, 다양한 종류의 복합 대입 연산자들이 나오죠. 얘들은 항상 대입은 어떤 연산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식에서 대입 연산자 혹은 복합 대입 연산자가 나오면 거의 그냥 얘네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렇게 불러붙였던 얘네들은 대입 연산자가 아니라 크기 비교하는 같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크기 비교하는 연산자였군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연산자들을 다 다뤄야 돼요.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코딩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역할이 어떠한 것들인지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제 연산자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막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됐을 때 어떤 것부터 연산을 해야 되는지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틈틈이 계속 보시면서 좀 우선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좀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다뤘죠.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오늘은 이제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 5가지를 다뤘는데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그 해당하는 산술 연산을 모두 한 값을 대입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A는 10, B는 5, C는 3이라고 하는 세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예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A는 A 더하기는 B 빼기 C 곱하기는 2라고 하는 식을 한 줄 썼는데요. 지금 B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성립하지 않은 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C에다가 곱하기 2 한 값을 대입한 다음에 B랑 빼고 얘를 다시 A랑 더해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대입 연산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산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Lvalu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Lvalue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대입 연산자 혹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Lvalu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value는 언제 사용되냐면 복합 대입 연산자 혹은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항상 수정 가능한, 왜냐면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하려면 변수가 와야겠죠. 우리가 값을 넣을 애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왼쪽에는 항상 값을 넣을 수 있는 명확한 i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B 빨간 줄 그어진 데를 보면 오류가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value여야 합니다. Lvalue가 와야 하는데 얘는 Lvalue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입장에서 봐보면 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이렇게 많은 i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랑 이 연산을 수행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연산자 하나만 써서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C와 E를 연산하는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면 괄호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죠. 그러면 얘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먼저 수행하겠네요.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C라고 하는 I와 E 사이에 곱하기 복합대입 연산자가 수행되었으니까 C에다가 E를 곱해서 C에다가 다시 넣으니까 C는 이제 6이 되고 그 6과 B 빼기 5 빼기 6을 수행한 다음에 A랑 더하는 거겠구나 라는 컴퓨터가 명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대입 연산자 옆에는 왼쪽에, 특히 왼쪽에는 항상 값을 대입할 수 있는 명확한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거예요. 3 곱하기 4 모듈러스 네, 뭔가 복잡한데 에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에러가 날 것 같죠? 봤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4에다가 모듈러스를 하는데 모듈러스 왼쪽에 더하기가 또 있어. 그런데 여기에 6 나누기 5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오류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오류가 안 나요. 그러면 빌드를 해도 오류 안 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죠. 왜 그러지? 봤더니 컴퓨터는 뭔가 인지할 수 있는 애들은 묶어서 인지한다는 거죠. 얘는 더하기 6으로 인지할 수도 있지만 더하기 모양의 연산, 부호, 플러스 부호로 컴퓨터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연산자 두 개가 연달아 쓰였네.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얘가 덧셈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봤더니 덧셈이 아니라 플러스 부호로 인지가 가능했다는 거죠. 플러스 부호로 인지가 됐으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 앞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계산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2에다가 모듈러스 플러스 6 한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문제없이 해결이 되네. A 값에다가 그 결과값을 대입하면 되겠다. 컴퓨터는 뭔가 이런 한 큰 청크들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나누기 별 B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얘가 컴퓨터는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청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슬러시와 별이 붙어 있으면 얘는 이 나누기랑 별 곱하기 부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모아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주석 단을 기호로 그냥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굉장히 명확하게 식을 쓰는 게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그 연산자에는 괄호를 써주신다든지 이것처럼 괄호를 써주시고 가능한 한 프로그램 그 컴파일러가 오해할 여지가 없이 굉장히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복합대입 연산자와 더불어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복합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때 왼쪽에는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는 명확한 변수가 하나만 와야 된다는 것, Lvalue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새로운 연산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